오늘은 바로 디스코입니다. 디스코 아이 신나 이릿 어? 아니야, 디스코가 아니고 디스코드야. 난 또 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오늘은 디스코드 가입하는 방법, 간단한 설정, 그리고 오류 시 해결하는 방법까지 싹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꾸준히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디스코드 관련입니다. 특히 디스코드를 어떻게 까는지 모르겠다거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오류가 나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순서는 디스코드에 대한 간단 설명, 디스코드 가입 및 설치 방법, 디스코드 친구 추가 및 기본 설정, 그리고 디스코드 오류 발생 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눠봤어요. 디스코드는 한마디로 다른 누군가와 음성 및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요즘 게임할 때 FPS가 아주 대표적인 게임이겠죠.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만 빠른 소통이 가능한데, 디스코드 하나만 깔아두면 어떤 게임이든 바로바로 친구들과 말이나 문자를 보낼 수 있어서 게임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스코드 자체는 무료지만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이크가 있어야 하고요. 마이크가 없으면 친구들의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내가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 TTS 기능을 통해서 기계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이런 기계음, 그런 식으로 음성으로 전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디스코드 가입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인터넷 창을 여셔야겠죠? 인터넷 창 검색란에다가 디스코드라고 한글로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디스코드가 영어로 나와요. DISCORD,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상단에 나오거든요. 요거 그냥 그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한글로 바뀌어서 아이착해 이렇게 나오죠. 어차피 윈도우즈용 다운로드를 누르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어차피 회원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일 하단 요 조그만 글자로 가입하기 있죠? 가입하기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원가입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메일, 두 번째 사용자명. 여러분 사용자명 잘 결정하셔야 돼요. 디스코드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1, 2, 3, 4, ABCD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앞으로 계속 쓸 닉네임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넣으시고 생년월일 넣으시면 되겠죠? 넣어볼게요.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계정을 연결할 건지를 물어봐요. 근데 이거 지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나중에 할게요. 저는 X를 누를게요. 엄마 어쩌면 좋아? 그럼 벌써 들어왔어. 그런데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웬만하면 상단에 요 다운로드라고 보이시죠? 지금 현재 접속이 되어 있는 거는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지만 디스코드 단 한 번만 이용할 거 아니잖아요. 이거 웬만하면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메일 인증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입력하셨던 이메일 주소 접속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모바일랩님. 저는 닉네임을 모바일랩이라고 해놨어요. 디스코드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메일 인증이라고 나오죠. 요거 클릭하시면 이메일 인증이 됩니다. 요 인증을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건 상관은 없는데 디스코드의 일부 채팅방은 인증이 돼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겸사겸사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클릭하면 이메일 인증 완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창 닫아버리시면 돼요.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운로드 합시다. 막 이것저것 막 나오죠? 다 필요 없어. 나는 지금 두 번째 PC에 요거죠. 여러분 만약에 맥을 사용하신다면 요거 누르시면 되고, 혹시나 리눅스를 사용하신다면 맞는 거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PC니까 PC 다운로드 누를게요. 그리고 나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요 설치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하면 돼요. 딱히 주의사항 없습니다. 디스코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가입할 때 넣었던 이메일과 비밀번호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설치하는 것까지 끝났죠. 끝이에요. 엄청 쉽죠? 설치하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는 제가 일단 요 메뉴 설명 간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설명 드릴게요. 자, 그 이후에 여러분께서 친구들을 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친구들을 등록할 때에는 지금 친구 추가하기에 여기에다가 그 친구의 아이디를 넣어서 수동으로 입력해도 되지만 저처럼 제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요 좌측 하단에 모바일 랩, 여러분은 여러분의 닉네임이겠죠. 여러분 닉네임 우측에 보시면 요 사용자 설정이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왼쪽에 보이는 연결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뭐 트위치라거나 유튜브라거나 여러 가지 있죠. 스팀도 있고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계정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스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스팀 연결해 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새 창이 열리면서 스팀에 로그인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요때 여러분 아이디 패스워드 넣으시면 됩니다. 연결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디스코드에 스팀 계정 연결함 요런 식으로 나와요. 됐죠? 끝! 요런 방식으로 나머지 것들도 쭉쭉쭉 연결을 하시면 그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친구의 목록이 자동으로 뜹니다. 요러면 아무래도 편하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친구가 없어요. 아이 외로워. 그래도 친구가 완료가 되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채팅창이 나옵니다. 우측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채팅창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 있는 요 큰 것들이 지금 현재 대화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대화 내용들입니다. 이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몇 가지 기능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측 상단에 있는 요 핀 표시, 요 고정된 메시지. 여러분 채팅창을 여러 개 이용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게임이 여러 개 있고 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게임 내에 또 채팅창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그 중에서 요거는 내가 자주 이용하는 채팅창이야, 고정해야겠어. 그러면 고정된 메시지를 클릭을 하시면 고정을 하나하나씩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고정된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요 메뉴들, 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채팅창의 이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플러스 표시는 여러분이 직접 채팅창을 만들고 싶을 때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명한 채팅창들을 찾아보고 싶을 때 그때 이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요렇게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거 넣으셔도 되고 직접 검색하셔도 돼요. GTA 이렇게 넣으면 GTA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설정 하나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누군가가 야,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너 디스코드 아이디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때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모바일 랩이라고 있죠. 모바일 랩이 여러분 닉네임이긴 한데 모바일 랩만 입력을 하시면 친구 추가가 안 돼요. 여기 모바일 랩하고 아래 숫자 보이시죠? 샵 5241. 그래서 이것까지 다 알려주셔야 돼요. 친구들한테 알려드릴 때 모바일 랩 샵 5241까지 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 들어가 볼게요. 사용자 설정 눌러보시면 하나하나 순서대로 쭉 한번 훑어볼게요. 자, 첫 번째 내 계정. 내 계정은 뭐 별거 없죠? 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계정들 뭐 아바타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고 전화번호 같은 거 추가할 수 있고요. 비밀번호 인증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요거는 말 그대로 개인정보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만질 일은 별로 없어요. 승인한 앱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디스코드 안에서 승인되어 있는 앱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방금 설치했기 때문에 승인된 게 하나도 없지요. 연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략, 청구는 결제 관련되어 있을 때 뭐 카드 입력을 한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디스코드를 유료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무료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디스코드 니트로 보시면 요건 뭐냐면 구독하기를 누르시면요 유료예요. 유료로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아바타를 좀 더 꾸밀 수 있고 뭐 업로드하는데 속도 제한이 없고 블라블라블라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도 수준의 디스코드는 사실 유료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생략할게요. 선물 인벤토리 이거 선물 받은 내역이고요. 서버 부스트 요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스코드 니트로 같이 이렇게 뭐 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속도를 올린다 뭐 이런 거예요. 하이프 스쿼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가입해두면 이런저런 혜택이 있다라는 건데 원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조금 중요해요. 각종 설정에 관련된 거죠. 자, 첫 번째 음성 및 비디오 설정 보시면 녹음 장치와 출력 장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는데 디폴트 되어 있을 때 스피커에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내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라면 굳이 만드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거 왜 안 되지? 왜 내 목소리가 안 들리지? 혹은 왜 안 들리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개밖에 없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3개, 4개, 5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소리가 날 때까지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잘 되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로 냅둘게요. 그리고 마이크가 문제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일단 여기 아래 자동으로 입력감도 조정하기가 녹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정확한 세기를 알고 싶다면 요 확인하기를 누르시면, 눌러볼까요? 띵 누르시면 제가 말할 때마다 왔다 갔다 이퀄라이저 쫑쫑쫑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음 모드가 기본적으로 음성 감지로 되어 있는데, 음성 감지와 눌러서 말하기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음성 감지는 내가 말하는 순간 알아서 마이크가 활성이 되는 거예요. 똑똑한 거죠. 보통은 음성 감지로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게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혼잣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주위에 좀 시끄럽고, 그래서 내가 원할 때만 말하게 해야지, 그럴 때에는 눌러서 말하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눌러서 말하기를 선택을 하셔서 단축키를 설정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단축키를 설정을 해서 저는 테스트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W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눌러서 말하기 유지 시간을 얼마나 할 거냐, 기본적으로. 너무 길게 하면은 꾹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별로 안 좋고요. 짧게 하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보통은 그냥 디폴트로 두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한다 한들 디스코드를 켜놔도 제 말이 상대방에게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요 단축키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시프트 W로 해놨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W를 딱 누르는 순간, 띵 누르는 순간 활성화가 되어서 그때만 말이 띵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자동으로 입력감도 조절하기, 여기에 이제 굉장한 팁이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입력감도 조정하기 그냥 냅둬서 이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경우, 혹은 소리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잡음이 막 많이 들리는 경우, 그럴 때에는 자동으로 입력감도 조정하기를 꺼놓으시고 수동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소리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경우에는 요 발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하면 되죠. 올라가면 소리가 커지는 거고요, 내려가면 소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됐죠? 요거는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음이 많다,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 옆이어가지고 냉장고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짜증나죠? 그러면은 저는 지금 냉장고 소리는 없으니까 누군가 일정하게 박수를 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제정신이 아니죠? 누군가 제 옆에서 저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박수를 쳐요. 지금부터 쳐볼게요. 요 정도로 치는 겁니다. 자, 아무 말 안 하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요 발을 한번 봐보세요. 보이셨나요? 이 발을 보시면 요 오렌지색이 넘어가지 않죠? 그죠? 박수를 쳤을 때 요 오렌지색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에는 요 오렌지색이 무조건 넘어갑니다. 녹색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그 감도를 여러분께서 없애고 싶은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하시면 돼요. 한 요쯤에서 왔다 갔다 거리죠. 박수 치면. 제가 만약에 감도를 요렇게 내려버리면, 여기까지 내려버리면 박수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런데 박수 소리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 감도를 왔다 갔다 거리는 것보다 더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면 박수 소리는 안 들리고 제 목소리만 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특히 PC방 갔을 때 요 기능 잘 활용하시면 잡음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PC방이 아니니까 자동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영상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설정 누르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버레이는 게임을 실행하고 났을 때 디스코드가 켜진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좌측이나 우측이나 하단에 디스코드 관련된 아바타가 뜨게 하는 기능입니다. 오버레이 같은 거 싫으시면 끄시면 되고요. 보통은 켜져 있어요. 게임 중에 디스코드 설정을 만질 일이 없다 그러시면은 켜실 필요가 없고요. 게임 중에 가끔씩 디스코드 설정,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를 갑자기 꺼야 된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조정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정할 일이 있다 그러면 켜놓으시는 게 좋겠죠? 알림은 알림이고요. 알림 원하면은 켜놓으시면 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은 끄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쭉 보시면 되죠? 원하지 않으면 끄시면 됩니다. 단축키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생략할게요. 게임 활동, 텍스트 믹 사진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어두운 테마랑 밝은 테마가 있는데, 어두운 테마는 지금 보시는 거고요. 밝은 테마를 바꿔놓으시면 아유 밝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다크 모드가 대세죠? 난 대세를 따를 거야. 그리고 메시지 표시가 코지가 있고 컴팩트가 있어요. 코지는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 채팅창 갔을 때 아바타가 보여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채팅창 가시면 여기 왼쪽에
웃고 있는 요 아바타들 있죠? 요 아바타가 보이는 겁니다. 됐죠? 포즈는 그거고요. 그리고 컴팩트를 누르시면 아바타가 안 보이고 텍스트 창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바로 짜잔,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바타가 안 보이고 텍스트를 많이 보고 싶다 그럴 때에는 컴팩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아바타도 보이고 이런저런 좀 느낌도 보고 싶다면 코지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고 나서 글씨 크기 같은 것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 모드는 생략하겠습니다. 방송 모드는 저처럼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쭉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언어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나와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가 나와 있다면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윈도우 설정은 보시는 것처럼 디스코드 열기를 할지, 최소화 상태로 시작하게 될지, 트레이로 최소화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괜찮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끝! 그리고 제가 아까 초창기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마이크가 있어야지만 상대방에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이크가 없는 경우도 있고 혹은 망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이용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듣는 거는 무조건 가능하고, 마이크가 없을 때는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지만 말도 들려줄 수 있어요. 바로 TTS 기능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채팅창에다가 코드를 한번 쳐보세요. /TTS 띄고 원하는 말을 넣으시면 돼요. 모바일랩 짱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모바일랩 님의 메시지. 모바일랩 짱. 아, 좋아. 모바일랩 짱. 모바일랩 짱짱맨이라고 할 걸 그랬나?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가 있어도 말하는 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이런 TTS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설치하고 간단한 설정도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류 발생 시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넷 프레임워크가 오류가 난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이 오류가 없기는 한데 종종 발생되곤 하더라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단넷 프레임워크라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단순한 오류입니다. 단넷 프레임워크는 제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 그거 바로 클릭하시면 되는데, 친절한 모바일 랩이 그것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단넷 프레임워크라고 나오고 언어 선택이 나옵니다. 요때 아무래도 한국어겠죠? 한국어 누르시고 다운로드 누르시면 돼요. 끝! 뭐야, 이렇게 쉬워? 네, 이렇게 쉬워요. 다운로드가 되죠? 그때 실행하시면 돼요. 끝! 뭐야, 진짜 이거야? 네, 진짜 이거예요. 설치하면 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설치 작업이 수행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단넷 프레임워크가 이미 있습니다. 오류가 나는 분들은 이게 계속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고요. 계속 누르고 설치 누르시면 끝입니다. 재부팅은 하셔야 돼요. 재부팅 하시면 해결이 되실 거고요. 요거는 워낙에 간단한 부분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설치를 할 때마다 Installation has failed라는 문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은 설치 중간에 여러분이 PC를 껐다거나 설치 중간에 마무리를 하지 않고 설치를 취소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곤 합니다. 요거는 설치 중간에 있는 파일들을 깔끔하게 삭제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설치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일단 파일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코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컨트롤과 쉬프트랑 ESC 키를 동시에 띵 하니 누르면, 눌러볼게요. 지금 띵! 이렇게 작업 관리자가 나와요. 조그맣게 나오시는 분들은 자세히 누르시면 커집니다. 됐죠? 이렇게 나오죠? 그때 다른 거 필요 없고 첫 번째 프로세스 안에 디스코드라는 게 실행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찾는 데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럴 때에는 여기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딱 해놓으시고 디스코드가 D로 시작하잖아요? D 누르면 돼요. 이거 아니네, D 한 번 더. 이거 아니네, D 한 번 더. 여기 있다, 디스코드. 잡았다, 요놈. 요거 하시고 작업 끝내기 누르시면 돼요. 띵! 여러분, 작업 끝내기를 누르셨다고 해도 디스코드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D를 눌러가면서 디스코드라는 게 확실히 한 개도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꼬인 경우에는 디스코드가 두세 개씩 실행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됐죠? 이렇게 디스코드가 없는 거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윈도우 키와 R 키를 눌러주세요. 윈도우와 R, 그러면 실행이 나오죠? 실행에 여기에 %앱 데이터 % 누르시면 됩니다. %, Shift하고 5번 누르면 나오는 거 있죠? %앱 데이터 APPDATA, 그리고 또 %. 됐죠? 그리고 엔터. 그럼 막 나와요. 여기에 디스코드라고 있을 거예요. 디스코드 여기 있다. 요놈 잡았다, 요놈.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딜리트가 삭제죠. 자, 부담 없이 삭제하시면 돼요. 요거는 다시 설치하면 되니까. 자, 디스코드 없어졌죠? 자, 첫 번째 끝났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윈도우 키와 R키 누른 다음에 %, 이번에는 로컬 앱 데이터입니다. LOCALAPPDATA. 됐죠? 그리고 %, 로컬 앱 데이터. 엔터. 또 나왔어. 똑같아요. 디스코드 찾아보세요. D,
D 여기 있다. 잡았다 요놈. 똑같이 밖에 S 됐죠? 그러면은 중간에 설치하려고 했었던 디스코드 파일들이 싹 다 지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설치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실 거예요. 간단하죠? 너무 좋아. 이 정도 정리하면은 디스코드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딱히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